맹목적으로 김일성만 추종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NL이 급속하게 세를 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PD들이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주체사상도 변형 민주 집중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알기로 예,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워낙 불안정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나의 운명을 위탁하면 그게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글쎄요. 그거를 수령한테다 위탁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정권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정권을 수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수령의 지도에 왜 따라야 되느냐 이론이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체사상이 평상시에도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론으로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것까지는 탓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어필하는 거는 그게 우리 민족 전통 사상, 인내천 사상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궤변이 나오는 거죠. 또 억지하고 궤변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왜 존재하고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라고 이제 명제를 내놓고 지네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억지죠. 인간은 혁명을 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혁명을 해서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무슨 혁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억지로 해놓고 이제 3단계로 가서는 이런 우주만말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 그 사람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에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혁명 시기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수령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을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진정시키는 거죠. 결국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극단적인 1인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속성이네요. 그렇죠. 예. 1인 독재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인권이 있고 없죠. 사람다운 삶이, 인간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어야 인권이 있는 건데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수령 1인만 주인이거든요. 그건 그 주권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의 지시에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선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수령 1인만이 주인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따라야죠. 거기에 다른 노동자, 농민이나 일반 인민들의 인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결국 모든 공산주의 사회는 노예제 사회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사실상 노예제죠. 예. 복거일 선생님 책에 보면은 노예제 사회에 대해서 통박하신 부분이 있는데 노예 주인도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노예제에서는 노예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노예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쟤는 말을 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왜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예 주인의 머릿속도 노예 비슷하게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이론은 어떻든 간에 이 공산사회에 있는 인민들은 그 주권이 없기 때문에 수령이 그야말로 은혜로 조금 풀어주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결국 쇠사슬만 안 찬 노예나 마찬가지죠. 윤원구 교수님이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밝히신 거는 어마어마한 업적이네요. 전 세계에서 처음 한 겁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데에서 사회주의의 그 운동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샌더스 의원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좀 이것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론의 이중구조.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가 왜 나쁘냐, 저게 왜 사기냐, 이거를 좀 그 전 세계에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NL하고 PD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때는 NL과 PD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농반 진반으로 이제 떠오르던 건데 하나는 커피와 콜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러니까 NL은 커피와 콜라는 미제의 똥물이라 그랬고 PD는 뭐 그것까지는 조금 나이브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PD는 지식인적인 속성이 있어서 공산주의 혁명은 지식인이 주도하는 이론이 단단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혁명이어야 한다고 그랬고 NL은 이른바 품성론. 그러니까 공부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살고 수령이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 PD들이 자기네들은 고상하게 하고 NL계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 조롱조롱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네, PD가 급격하게 세력을 잃을 때 PD 쪽에서 만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념 싸움에서 PD는 패배했지 않습니까? PD 인사 중에 한 사람은 PD에서 NL로 교체가 되는 과정을 이 고려시대 불교가 또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교종에서 선종으로 바뀌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검사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검사를 할 때 에밀 마크스 레닌주의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의 이제 그 대표를 제가 부속 기소를 했거든요. PD 계열이네요. PD 크게 계열이죠. 나누자면. 그런데 이 친구가 징역 2년인가를 살고 나와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요즘 재교육 받고 있습니다. 동지는 재교육 대상자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 NL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NL계는 86년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선배인데도 NL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서열이 저 아래고. 저 아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요즘 재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종, 선종, 교체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종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다다른다는 거고 선종은 한 방에 한 방에 돈수로 한 방에 가니까 맹목적으로 기밀성만 추종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NL이 급속하게 세를 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PD들이 한 겁니다. 맞습니다.